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위상에 맞는 대우를 받으며 첫 해외 순방을 갑니다. 미국 대통령을 위해 스테이크와 케첩이라는 특별한 만찬을 준비한 나라도 있고, 호텔 전체가 날아가도 미국 대통령 숙소는 안전하도록 준비한 나라도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해외 순방의 하이라이트는 사드를 포함한 무기 장사입니다. 대통령 사위가 미국답지 않은 방식으로 거래했고 인권은 문제 삼지 않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탄핵될 가능성은 얼만큼인지, 탄핵 이외에 어떤 시나리오가 있는지를 세계가 알고 싶어 합니다. 탄핵 전에 사임할 수도 있고 특검과 의회 조사로 별다른 업적 없이 임기를 끝낼 수도 있습니다. 대통령 탄핵 이슈 한가운데 있는 해고된 연방수사국장은 자신에게 권력을 들이밀며 다가오는 대통령을 멀리하려고 행사장 커튼에 몸을 숨기기도 했다고 친한 친구에게 말했습니다. 만일 대통령이 탄핵된다면 당장 자리를 이어받을 부통령 모습이 안 보입니다. 조 리버먼 전 연방상원 의원이 연방수사국장으로 지명될 예정이지만 의회 동료였던 의원들이 그를 쉽게 인준해 줄 것 같지 않아 보입니다. 미국은 한국과 중국의 관계 개선을 중요하게 봅니다. 미국 언론도 이해찬 한국 대통령 특사와 시진핑 주석과의 만남에서 긴장 완화에 필요한 데에 대한 의견 일치는 있었다고 보도합니다. 그런데 한국 언론에서는 볼 수 없는 사진, 실용적 외교일지 모르지만 씁쓸한 사진이 월스트리트저널에 보입니다. 복권 당첨자인 아버지와 스텝마더가 돈을 조금 준다고 고소한 아들이 있습니다. 케이스를 기각한 판사의 판결문이 흥미롭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미국이 얼마나 강대국인가? 다른 나라가 미국과 물론 자국의 이익이 중요해서 그렇겠지만 얼마나 그 손을 잡고 싶어 하는가, 이런 모습이 여들의 예정 방문. 첫 번째가 이제 사우디아라비아죠. 미국 대통령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는 그쪽의 분위기에서 그대로 느껴집니다. 영화 로렌스 오브 아라비아가 있었는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을 굉장히 사랑하는 많은 보수 언론에서는 트럼프 오브 아라비아 이런 제목으로 기사를 싣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가는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수도에 가는데,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을 위해서 특별한 스테이크를 만들고 또 만들고 준비하고 하는데, 보통 이제 킹과 만나죠. 다른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이슬람식 양고기와 쌀을 먹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혹시 싫어할까 싶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이 사람이 제일 좋아하는 스테이크와 웰던이잖아요. 그것도 케첩 착착 뿌려 먹는다는 그런 것을 지금 준비해 놨습니다. 미국의 대통령이 국제 비즈니스맨이기는 하지만 식성은 국제적이 아니어서 대통령이 되고 나서도 밖에서 밥 먹을 때는 꼭 본인의 식당에 가서 본인의 식성대로 밥을 먹잖아요. 그래서 이제 온도까지도 지금 또 해보고 맞춰보고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준비를 하고 있답니다. 물론 음식이 나쁘면 귀한 손님 몸이 아플 수도 있고 기분이 아플 수도 있고 소통이 안 되고 사우디아라비아에 해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이고, 그리고 오늘 아침에 NPR 방송이 강조해서 보도하는 것 보면은 무슬림 입국 금지까지 얘기했었던 트럼프 대통령인데도 불구하고 사우디아라비아에서 We don't care라고 얘기를 합니다. 캠페인 때 했었던 캠페인 용어고 지금 제대로 되고 있지도 않는데 우리는 장사만 잘하면 됩니다. 이게 사우디아라비아의 의견이고, 이 사우디아라비아와 미국과 서로 이제 플러스를 내려는 장사에 대해서는, 장사 속으로도 보일 수 있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9시 30분경에 전해드리겠는데, 아주 내용이 재밌기도 하고 한국과도 연관이 돼 있습니다. 사드 장사기 때문에요. 이런 장사를 백악관에서 가만히 앉아서 이 사위가 어떻게 하는가, 그것도 미국의 달라지는 모습이기 때문에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이스라엘에 가고 이태리, 벨기에 그리고 이제 프란치스코 교황까지 만나는데, 이스라엘에서는
호텔 방 자체가 완전히 그 방탄룸이기 때문에 호텔 전체가 어떤 폭발에 의해서 무너져도 트럼프 대통령이 묵는 이 방은 그 안전하답니다. 그리고 이제 에어컨디션도 따로 만들어서, 왜냐하면 그것으로 가스 공격 같은 것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음식도 당연히 이제 한국 사람이래요. 이스라엘 사람, 미국 사람이 먼저 다 그 먹어보도록, 이 모든 것들이 다 두 나라에 의해서 지금 점검이 됐고, 일단 해외 순방을 할 때 아젠다는 나토, G7 정상회담 그런 것들이지만, 사우디아라비아를 떠나서는 이스라엘에 가서 이제 벤자민 네탄야후 총리 만나고, 팔레스타인 마흐무드 아바스 대통령, 프란치스코 교황, 프랑스에서 39살 젊은 임마누엘 마크롱 그 대통령과 점심을 먹고, 그리고 이제 여러 그 국빈 만찬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단 그 이 부분은 이제 미국 대통령이 오늘 처음 그 해외 순방을 가기 때문에 굉장히 그 미국에서 주목되는 뉴스고, 이보다 더 공통적으로 세계에서 쳐다보고 있는 뉴스는 과연 이제 특별검사도 임명이 됐고, 의회에서도 대통령과 러시아와의 관계, 대통령 주변 인물과, 그리고 대통령이 그런 것을 수사하는 게 좀 뭔가가 걸려서 연방수사국장을 갑자기 해고했는가? 그러면 사법방해이기 때문에 이제 대통령 탄핵으로까지도 갈 수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상원 하원이 다 공화당이 다수당이기 때문에 탄핵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보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고, 모든 것은 중간에 어떤 환경이 어떻게 그 변하느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근데 먼저 대통령이 사법방해 이런 혐의로 탄핵의 그 요건이 될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국과 그 미국이 굉장히 다른 구조가 있다는 것부터 뭐 한 10초 짚겠습니다. 한국은 지금 이제 검찰 개혁이 큰 그 이슈잖아요. 새로운 대통령 나오고. 왜냐하면 한국은 검찰이 기소도 하고 수사도 하고 두 가지를 다 갖고 있죠. 과거에 일제시대에 했었던 것인데 준비가 안 돼서 하면서 계속 검찰이 끌고 오다가 지금까지 갖고 있고, 그 일제시대 일본은 이미 기소권과 이 수사권을 분리를 했고요. 미국은 당연히 검찰이 기소권 갖고 있고 수사는 이제 그 경찰이 갖고 있고, 연방수사국 FBI가 수사를 하기 때문에 대통령이 연방수사국장을 지명하고 임명한다 하더라도 또 그 법무부 아래에 있지만 독립권이 보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그 제임스 코미 해고된 연방수사국장이 이 독립권이 보장이 안 될 것 같아 하면서 뭔가를 준비를 하고 메모를 하고, 본인은 대통령으로부터 자유스러워지려고 하고, 대통령은 뭐 다 절차를 거쳐야지 되는데 수사국장한테 탁 전화를 걸고 나 이 수사 명단에서 그 러시아와의 관계 안 들어있다는 거 좀 그 수사국장이 얘기 좀 해달라고 하고, 이러니까 자꾸만 수사국장은 뒤로 빠지고 했었다는 그런 부분부터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그 뉴욕타임스 기사가 아주 그 재밌습니다. 대통령이 연방수사국장과 사적인 관계를 좀 가까이 맺으려고 하는 것을 지금 그 연방수사국장으로서는 러시아 그 관계를 수사하고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위협으로 느꼈답니다. 그래서 거리를 두기 시작했고, 이 그 해고된 수사국장이 그 친한 친구 벤자민 위러스라는 친구입니다. 이 친구에게 점심 먹으면서, 친한 친구에게 아무리 수사국장도 대통령도 뭐 신이 아니니까 누구에겐가 어느 정도의 속마음은 털어놓잖아요. 그래서 코미의 친구 벤자민 위러스가 지금 뉴욕타임스에 얘기하는 것이 며칠째 탑 뉴스가 되고 있는데, 대통령이 조사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이 코미 수사국장이 직접 그 밝혀주기를 바라는 그 압력을 계속 이제 그 얘기를 해서 너무 힘들다. 그래서 그 친구 그 코미의 말을 내가 들은 인상이 이렇다 하고 뉴욕타임스에 얘기를 한 겁니다. 연방수사국장으로서 이제 해고되기 전에 제임스 코미는 백악관의 개입과 간섭과 압박에서 연방수사국을 지키려고, 말하자면 한국에서는 청와대의 압력과 개입과 압박에서 뭐 수사권을 검찰이 갖고 있으니까 검찰이 지키려고 했었다. 뭐 한국의 검찰은 이제 그 당연히 그 개선돼야지 될 주체이긴 하지만요. 그래서 이제 그 코미가 대통령의 그 같은 나와 가깝게 해서 어떻게 하려고 한다. 그 심중을 그 읽었고, 대통령의 심중을 읽고 코미가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해주기를 바란다는 거. 이게 미국의
연방 수사국장으로서는 견딜 수 없는 일이죠. 이 수사국장이라는 그 자리에 있는 사람으로서 개인적인 거기까지 올라갈 때에 이 사람의 그 인격체 같은 이런 것으로서도 정말로 견딜 수 없었답니다. 코미가 한 얘기예요, 친구에게. 그래서 백악관에서 이제 대통령이 취임하고 취임식 리셉션이 열렸잖아요. 그 비디오로 보니까 정말 그렇더군요. 그래서 그날 코미가 그 대통령이 자꾸만 그 인수 그 과정부터 전화하고 하니까 거리를 두는 게 좋겠어 하고 멀리 떨어져서 그날 이제 제임스 코미 수사국장이 파란 색깔 그 양복을 입었는데 파란 색깔 양복을 입었는데 마침 그 방의 커튼 색깔도 파란색이었답니다. 그래서 얼른 그쪽 커튼 속으로 가서 거기에 가면은 그 숨겨지잖아요. 옷 색깔과 똑같으니까. 그렇게 해서 대통령을 피했는데 아니 이게 웬거 이 사람이 키가 좀 커야죠. 6푸트 8인치나 되잖아요. 결국은 나중에 다 끝났다. 휴. 하는데 대통령이 그 큰 키의 연방수사국장을 알아보고 이렇게 옆에 와서 악수하고 그 비디오를 보니까요. 악수하고 코미는 뭐 있잖아요. 그 꺼리는 이러고 있는데 대통령이 계속 이제 이렇게 더 허그하려고 하고 포옹하려고 하니까 이 연방수사국장이 막 저절로 그렇게 연기를 안 해야지 연기라도 해야지 되는데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피하는 것 같은 모습이 보이거든요. 지금 그 CNN 방송에도 나오네요. 이제 그 대통령과 이렇게 하는 그런 모습. 그 정도로 해서 이제 그 악수 자체는 좀 의미가 없어 보였고, 이 트럼프 대통령이 포옹하려고 하다가 조금 머쓱해지는 그런 것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본인은 해고됐고, 해고되고 나서는 코미가 그야말로 정치적인 다이너마이트를 터뜨렸다. 뭐 뉴욕 포스트가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메모한 것 대통령이 이렇게 압박을 했다는 그런 것이요. 그래서 제임스 코미 해고된 연방 수사국장이 의회 청문회에 나오면은 이제 국제적인 센세이션이 될 겁니다. 아마 다음 주 수요일에 처음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가장 이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과연 탄핵될까? 탄핵되지 않을까? 그 부분입니다. 잡지 그 애틀란틱의 그 분석을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임기를 채울지 채우지 않을지 지금으로서는 불투명하죠. 4가지 시나리오가 있는데 탄핵에 대해서는 민주당으로서는 환상적인 것이고 말씀드린 대로 공화당이 의회 컨트롤을 하기 때문에 힘들다라고 보는 사람이 있지만 그리고 미국에서 직접 그 탄핵으로 물러난 사람은 앤드류 잭슨밖에 없는 겁니다. 1867년이니까 뭐 한 세기하고도 반이 더 지났네요. 150년도 더 지났던 그런 일이고 클린턴 대통령은 하원에서는 탄핵됐지만 과반수니까 상원에서는 3분의 2이기 때문에 안 돼서 탄핵이 안 됐는데 그런데 지금 이 기류는 스윙 스테이트에서는 유권자들이 이제 조금 그 대통령을 싫어하는 이런 그 분위기가 생기면 아직까지 유권자들은 좋아하는 사람이 지지하는 게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이미 싫어하는 것이 생기기 시작한다 하면은 공화당 의원들의 그 마음도 바뀔 수 있고요. 결국은 자신이 유권자의 표를 받아야지 되니까 자유민주당으로 다시 뭐 기어서라도 들어가고 싶어하고 들어간 그런 그 바른정당의 의원들과 같은 분위기인지 반대인 분위기인 건지 밥그릇 찾기로 이것도 지금으로서는 아니지만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고요. 그런데 그 전에 대통령이 사임할 수도 있다고도 봅니다. 왜냐하면 지난달에 이제 취임 100일을 맞아서 로이터 통신과 인터뷰한 것을 보면은 참 내가 대통령 하기가 이렇게 힘든 줄 몰랐습니다. 전에 하던 일이 좋군요. 라고 얘기를 해서 그야말로 대통령도 갑자기 대통령 된 사람이잖아요. 본인도 대통령이 되리라고 처음부터 확신은 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만 막상 대통령이 되고 보니까 언론도 너무 싫고 또 브리핑 주는 것도 너무나 받기도 지겹고 그리고 지금 미국의 대통령이 리처드 닉슨 전 대통령처럼 자신을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인식이 굉장히 강하답니다. 그리고 피해자이기 때문에 복수해야지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도 있고 그러므로 인해서 그 연방수사국장에게 이미 한 번의 복수를 했는지도 모르고요. 그로 인해서 또 복수를 당하고는 있지만 그리고 본인의 잡을 너무나 싫어하지만 자신을 싫어하는 사람을 본인의 잡 싫어하는 것보다 더 싫어한답니다. 지금 대통령이 파악하기를. 그래서 어느 시점이 되면은 또 막 탄핵 이런 것들이 막 물이 오르고 하면은 사임을 할 수도 있다고 보고 그러나 반대로 리바운드 할 수도 있죠. 어떠한 이슈인지는 모릅니다만 지금 그 전에도
그 예비선거 때도 계속 이렇게 내려가나 하다가 또 올라오고 하다가 됐으니까 이것은 어떤 일로 될지는 모르지만 그 가운데 하나가 해외의 국제적인 관계에 일을 잘하는 것이 돼서 이번에도 이제 사우디아라비아에 가서 무기 많이 팔고 올 겁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제 북한과의 이슈에서 뭐 대단한 성과를 이룰 수도 있고요. 리바운드라는 세 번째가 있고 네 번째는 터벅터벅 힘들게 임기 끝까지 갈 수도 있다. 이란 콘트라 사건처럼 오래오래 걸리고 또 탄핵으로 갈 수 있는 이제 특별검사의 수사도 몇 년 걸리는 거니까요. 그 사이에 의회에서 대통령이 힘이 약하니까 통과되는 안건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고 지지율이 내려가고 이렇게 네 가지 시나리오를 지금 얘기를 합니다. 아틀란타는요. 그런데 아틀란틱은요. 잡지 슬레이트라는 매거진은 지금 그 임피치먼트 오 미러라고 해서 탄핵 가능성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가능성은 지금 그 러시아와 관련된 그런 것 때문에 연방 수사국장을 해고했는가 사법방해 때문에 아니면 뭐 로버트 뮬러 그 특별검사가 뭔가를 내놓을 수도 있고 트럼프의 지지율이 40% 아래까지 내려가면은 공화당의 그 이제 그 탄핵을 지지하는 사람들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공화당에서 정치인들은 그 정도는 아니고요.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탄핵을 제일 먼저 말한 그 카를로스 쿠베로 같은 플로리다주의 연방 하원 의원은 그 경우는 그 지역 자체가 힐러리 클린턴이 이긴 지역이고요. 그리고 또 다른 미시건에서 대통령 탄핵을 누구보다도 먼저 얘기했었던 저스틴 아마슈라는 미시건의 그 연방 하원 의원은 굉장히 좀 그 진보적인 시각이 있기 때문에 공화당에서는 이방인처럼 취급받기도 합니다. 아직까지는 이제 그 유권자의 지지율은 높기 때문에 탄핵되지 않을 가능성도 높다고 그 보고요. 그래서 지금 또 하나 사건이 있잖아요. 이스라엘에서 비밀리에 받은 정보를 러시아에게 줬다. 이거는 이제 탄핵 사유는 되지 않고 법적으로도 위배된 것도 아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잡지 그 슬레이트의 탄핵이냐 탄핵 아니냐 그 자료재 보면은 탄핵 가능성 30%로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이에 이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사람들은 아직도 아니 대통령을 탄핵하다니 말도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본인이 그 탄핵, 이제 그 연방 수사국장을 해임시켜야지 된다 하는 메모를 썼다는 연방 법무부의 부장관이 또, 그것도 사법방해일 수도 있다 하고 반대되는 것 같은 특별검사를 임명도 하고 있잖아요. 이 로젠스타인도 지금 주목받는 인물인 겁니다. 연방 법무부에. 이 사람이 어떻게 하는가. 오늘 의회에 나온다고 얘기가 됐는데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좀 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때문에 지금 그 잡지 슬레이트는 탄핵이냐 아니냐 가능성을 30%로 보고요. 또 그 해고되기 전에 제임스 코미 연방 수사국장이 친구에게 그런 말도 했대요. 연방 그 법무부의 부장관 나는 이 사람을 굉장히 경계하고 있다. 로젠스타인 이 사람을 해고된 연방 수사국장은 그 서바이버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정치계에서의 서바이버, 정치계에서의 그 서바이버라고 하면은 그 협상 같은 것을 하지 않고는 서바이브를 할 수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나 또 연방 수사국장은 그 수사국을 지키고 아주 깨끗하게 수사한다 하는 자신의 이런 것을 지키는 것에 있어서는 대통령과도 협상하지 않겠다 하는 것이고 해서 지금 미국에 대해서는 탄핵이냐 아니냐 아무도 확실한 것은 알 수 없습니다. 또 가장 큰 권력인 대통령이 이긴다는 보장도 없고 연방 법무부 부장관 장관이 지금 러시아 스캔들에 본인도 묶여 있으니까는요. 부장관이 이긴다는 보장도 없고 이미 해고된 실업자가 된 연방 수사국장이 이긴다는 것도 없고 참 알 수 없는 일이에요. 굉장히 큰 드라마가 될 것 같습니다. 잠시 뒤에 지금 뭐 오늘 미국의 중요한 내용이 너무 많아서요. 부통령이 얼굴이 안 보이잖아요. 굉장히 그 대통령에게 충실한 부통령인데 그런 모습. 그리고
이 사진이 저를 너무나 슬프게 했습니다. 이해찬 전 총리 중국 특사로 가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만났을 때 중국에서 보여준 그 사진. 한국의 언론은 이 사진 절대로 싫지 않습니다. 잠시 뒤에 전합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아마 오늘 그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으로 해외 순방 나가기 전에 조 리버먼 전 연방 상원의원을 FBI 국장에 지명한다고 발표를 할 것 같은데 아직은 하지 않고 있고요. 커네디컷주의 연방 상원 의원이었고 원래는 민주당이었는데 나중에 무소속이 됐습니다. 그래서 민주당과 일을 많이 하기는 했는데 2013년도에 은퇴를 했는데 그 정치인으로서 임기 거의 마지막 그때쯤은 민주당의 의견과는 달리 굉장히 조금 보수적으로 일하기도 했거든요. 그리고 원래 미국에서는 일부 그 뭐 국방이라든가 이런 것을 제외하고 유대계는 이 사람이 이제 유대계니까요. 유대계는 사회적으로는 민주당에 상당히 가깝죠. 그런데 조 리버먼은 나중에는 그 공화당 쪽에 손을 많이 들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오늘 아침에 그 폴리티코가 보도하는 것을 보면은 민주당이 연방수사국장 뭐 다 여러 가지 청문회도 하고 해야지 되니까 그를 쉽게 인준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정치인 오랫동안 그 일을 하긴 했지만 큰 조직을 이끈 몇만 명이나 되는 그런 그 경험이 없으니까는요. 그리고 제가 며칠 전에 연방수사국의 그 예산을 한 70억 달러 정도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거보다 훨씬 많더군요. 몇 년 전의 자료여서 80억 달러 더 되던데 그런 것을 그 다 관리한 경험이 없고 그리고 그 오바마 아젠다에 그 말년에는 많이 그 정치 말년에 반대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이 부분이 될 것 같은데요. 유대계이기 때문에 유대계 뭐 예를 들어서 프리드먼 뭐 이런 이름이 들어가는 합동법률사무소의 자문 역할을 맡았는데 미국 정치인들이 이제 정치 생활 끝내고 돈 많이 벌잖아요. 이런 회사에 가서 월스트리트 회사에 가거나 합동법률 회사에 가거나 이 회사가 이스라엘 관계 일도 많이 했고 이렇기 때문에 이 지금 그 또 트럼프 그 대통령도 대통령이 되기 전에 그 트럼프 파운데이션 맞죠? 그 회사도 이 회사를 많이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해상충 문제 때문에 쉽게 민주당 의원들이 뭐 그를 그 연방수사국장 하십시오 하지는 않을 것 같아 보이고요. 그리고 마이크 펜스 부통령 후보 때문에 도널드 트럼프라는 다소가 아니라 상당히 예측하기 힘든 사람에게 투표를 했다 기꺼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한국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되고 나서는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낮은 자세라고 할까요? 그리고 실제로 대통령이 지금도 그 사람을 그리워한다는 마이클 플린이라는 러시아 스캔들 한가운데 들어있고 이제 그 캠페인 당시에 외교정책 자문을 하다가 짧게 28일인가요? 국가안보보좌관을 했는데 그 취임하기 전에 그 이제 그 러시아라든가 터키라든가 이런 데 일하고 그 나라를 위해서 일해주고 돈 벌고 하면서 로비스트로 등록도 하지 않고 러시아 뭐 미 대사 그 뭐 여러 번 만나고 부통령에게 절대로 만나지 않았다고 잡아떼고 그래서 부통령은 백악관의 대통령도 알고 다른 스태프들 웬만한 사람들 다 알고 나서도 15일이 지날 때까지도 몰랐고 부통령이 그렇게 살았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도 이 여러 가지 그 이후에도 좀 그 몰랐다. 나 그거 몰랐다. 또 마이클 플린이 뭐 또 다른 뭐 여러 사람들 만나고 또 인수팀에서 여러 사람들이 러시아 사람들 만나고 이것도 나는 몰랐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부통령이. 아니 그럼 부통령은 뭐 하는 사람인가? 그저 뭐 그냥 그 옷 입고 왔다 갔다 그 백악관에서 하는 사람인가? 이런 얘기를 요즘 많이 듣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통령은 굉장히 그 대통령 방어에는 강합니다. 충성스러운 군인처럼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얘기하다가 너무 아부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얘기했다가 아주 강한 항의를 받았습니다. 그때는 한국을 방문했었는데 한국에 방문해서도 계속 북한에 관한 이슈 얘기하면서 대통령의 생각이 이렇다. 대통령이 이렇다. 말 시작마다 끝마다 대통령 안 해도 될 것 같은데도 계속 얘기를 했어요. 이 사람이 지금 특징이
충성스러운 군인이다 이런 평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중요한 러시아 사태, 연방수사국장 해고 이래서 대통령이 어려운 처지에 있는데도 부통령 모습이 보이지 않느냐 했더니 부통령 사무실에서는 지금 곧 그 중요한 연설문을 쓰고 있기 때문에 며칠 동안 두문불출이다. 그 중요한 연설문이 뭐냐면 요즘 졸업 시즌이기 때문에 졸업식에 가서 연설할 그 연설문 쓰고 있대요. 그리고 사람들이 부통령이 이렇게 다른 사람들 다 알고 있는 내용을 모르는 것도 이해가 된다고 말합니다. 이 사람은 낮잠은 또 꼭 챙겨 자야 된대요. 그리고 저녁은 또 꼭 부인과 함께 먹어야지 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내 말고 다른 여자와 단둘이서 식사하는 것은 한 번도 없었고 또 술을 마실 때는 또 꼭 그 부인을 대동한대요.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정보력이 없지. 다른 사람들은 서로 뭐 술도 먹고 차도 마시고 낮잠도 안 자고 얘기하고 하는데 그 얘기하고 수다 떨 때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 것은 백악관에서도 마찬가지인가 보죠.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고 어떤 사람은 몸조심하는 거다. 자신의 정치 미래를 이미 이 사람은 시작하고 있는 것이다. 연방선거위원회에요. 이미 그 그레이트 아메리카 커미티라는 것을 신청을 했답니다. 정치행동위원회인데 이런 행동위원회 등록하고 나면은 기금 모금하는 거잖아요. 탄핵되면 이제 부통령이 일단 대통령 자리로 올라가는 거고 그리고 부통령은 대통령이 해고할 수 없고 같이 그 국민이 뽑아줘서 선출된 사람이기 때문에요. 자, 월스트리트저널의 보도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내용은 아주 심플합니다. 중국과 한국이 미사일 방어 시스템으로 생긴 그 긴장을 완화하려고 한다. 서울과 베이징에서 이제 2명의 특파원이 동시에 같이 이제 써서 낸 그 기사입니다. 그래서 이해찬 특사가 이제 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여러 사람 만났는데 기꺼이 관계를 수선해서 정상 궤도로 갔으면 좋겠다 하는 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뜻이라고도 월스트리트저널도 보도를 합니다. 한국 외무부에서 뭐 자세하게 코멘트는 하지 않지만 사드에 대해서 이해찬 특사 자체가 얘기를 했잖아요. 좀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좀 단계적으로 여러 분위기를 좋게 하고 이렇게 뭐 하는 그런 것이 필요한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미 그 리셋 버튼은 누른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 월스트리트저널의 기사 내용은 특별하게 한국과 다를 것은 하나도 없어요. 다만 이제 중국이 평양의 핵 프로그램을 중지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우리 일하고 있고 한반도 그러니까 핵 없이 안정을 유지하는 게 우리의 뜻입니다라고 했는데 월스트리트저널도 사드에 관해서 두 나라 사이에 어떤 진전이 있었는지는 분명치 않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다만 이제 지금 그 롯데 같은 경우는 아직도 문이 닫혀 있지만 지난주부터 다시 문을 열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과정을 지금 하고 있다고 하고요. 관광에 있어서도 좀 분위기가 풀리는 것만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도 지난주에 원벨트 원로드, 새로운 실크로드 1대1로 중앙아시아에서부터 유럽까지는 길로, 동남아시아와 유럽, 아프리카까지는 이제 해상으로 새로운 실크로드를 만든다는데 한국 대표를 보냈잖아요.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고 한국 언론을 통해서는 절대로 볼 수 없는 것은 사진에 관한 겁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그 인터넷 그 사이트에는요 2가지 사진을 실었습니다. 첫 번째 맨 위에 이 기사 사진에는 이제 이해찬 그 특사고 저 사람은 이제 주권 국가의 이제 큰 주권자잖아요. 시진핑은. 그래서 시진핑은 이제 친서를 전하는 겁니다. 문재인 신임 대통령의 친서를 하얀색 봉투로 보이던데요. 이렇게 그 이해찬 그 특사가 친서를 두 손으로 전하고 또 시진핑도 두 손을 뻗어서 받으려고 하는, 받진 않았어요 아직. 그 찰나를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두 사람 다 각도가 비슷해요. 그런데 아래 이렇게 내려가 보면은 중국의 CCTV가 보도한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에는 아마 그 사진을 쓰기로 한 것 같아요. 두 사람이 악수를 하는 장면. 악수를 할 때도 손은 그 이해찬 특사의 손이 앞부분에 있는 것 같았어요. 서로 각도도 비슷하고 얼굴의 각도요. 그런데 월스트리트저널이 두 번째 그 실은 CCTV 중국 관영 TV의 사진은 완전히 또 월스트리트저널도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Bending at the waist.
허리를 굽혀서 인사하면서 친서를 전달하는데 각도가 뭐 90도까지는 아니지만 뭐 90도보다 조금은 올라오긴 했지만 이해찬 그 총리가 완전히 허리 굽혀서 두 손으로 친서를 전달을 하고 뭐 그럴 수는 있어요. 이 사람은 특사고 전 총리고 시진핑은 그 현재의 그쪽의 주석이니까. 그런데 시진핑 그 주석도 그러면 그렇게 뭐 예의를 갖춰서 이렇게 인사를 할 때 어느 정도의 그 고개 숙임이라든가 몸의 숙임이라든가 이런 것은 전혀 없고요. 완전히 설정인 겁니다. 이해찬 총리도 설정이겠죠. 그 굽혀서 인사하는 게. 시진핑은 제가 그래서 주석이라고 안 했어요, 여기서. 시진핑 주석은 팔을 뻗어서 받을 채비를 하는 전혀 얼굴서부터 허리까지의 그 각도는 꼿꼿한 그 각도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들이 물론 두 사람이 직급에도 차이가 있고 하기는 하지만 이게 너무나 그 월스트리트저널 표현대로 bending at the waist이기 때문에 이것이 뭐를 받아내려는 실용적인 외교인지 무엇인지 저는 뭐 청와대 내부인이 아니기 때문에 모릅니다. 다만 이 사진이 중국에서는 CCTV를 통해서 완전히 허리 굽혀서 이렇게 친서를 전달하는 것이 있고 전혀 이 시진핑 주석이 고개조차 밑으로 전혀 내림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미국에서 또 월스트리트저널에도 이 사진이 실렸기 때문에 보기에는 좋지는 않습니다. 좋지는 않고요. 그래서 또 하나가 생각이 났는데 지금 뭐 그 대부분이 그 문재인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그 최근에 읽은 그 월드 오더라는 책에서 과거에 조공바쳤던 시절이 있죠. 한국도 그렇고 일본도 마찬가지고인데 그 중국이 조공을 그 한국과 일본에서 받으면서 일본의 경우는 조공이라는 그런 단어도 쓰지 않고 본인들이 중국에 갖다 바치기는 하되 이것은 절대로 조공하는 뭔가 그 큰 나라에 바치는 뜻이 아니라 단어 사용도 그렇게 하지 않았고요. 형식 자체도 조공으로 하지 않았다. 이게 좀 그 생각이 났습니다. 지금 어쨌든 한국이야 뭐 중국에 좀 그 어려운 위치이기는 하죠. 사드 때문에. 그런데 아무튼 제 마음에는 좋지는 않았어요. 네, 아무튼 외교도 잘해야지 되는데 어제 이 시간에 그 인터뷰를 했잖아요. 한인 그래서 뭐 미국에서는 한국에서는 정치력이 다 커져야지 돼요. 로버트 리안 연방 하원 의원 후보 지금 이제 그 우편 투표하고 있는데 오늘은 한인회에서도 우편 투표하는 거 가르쳐 드린다고 하죠. 한인회 전화번호가 323-732-0192, 323-732-0192고 그리고 물어보시는 것은 다 선거 캠페인에 한글로 전화하세요. 323-285-1246, 323-285-1246. 미국에서도 한인 그 정치인이 나오고 한국의 그 정치도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 더 단단해지고 해야지 그 90도 각도로 인사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물론 뭐 한 나라의 대통령이 다른 나라 대통령에게 한 것은 아니지만요.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좀 전에 저희 스튜디오로 어떤 분이 전화를 주셨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그런 사진 없는데요. 이해찬 그 특사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거의 90도 각도로 인사하는 것 하는데 제가 todayus.com에 올려놓겠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을 신문으로 받아보신 분들은 아마 오늘 못 보셨을 거예요. 인터넷에는 그 사진이 아주 선명하게 실렸거든요. todayus.com 방송 끝나고 올려놓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내용은 한국과도 연관이 있고 미국이 지금 국가의 성격과 연결해서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가를 너무나 잘 보여주는 겁니다. 오늘 그 뉴욕타임스가 보도를 했는데 자레드 쿠슈너 그 대통령의 사위면서 대통령의 그 자문이 지금 1,100억 달러 무기 수출을 사우디아라비아에 하는 거 10년 동안 그 딜을 해가지고 올 겁니다. 이게 이제 여드레 동안 그쪽 방문을 해서 가장 큰 성과이고 어쩌면 실제적인 것을 좋아하는 대통령의 가장 큰 유일한 목적일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것을 어떻게 딜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한국 사람에게는 그 사드가 포함됐다는 것도 주목이 되는 것이고 한국에 배치하고 나서 사우디아라비아 뭐 일본 다른 나라까지 이 무기를 돈 많이 들여서 판 것을 비싸게 팔 것이다 하는 얘기들 많이 있었잖아요. 이게 이제 그 한국 다음에 사우디에 가는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그 미국의 그 포커스로는
락히드 마틴 경영자에게 자레드 쿠슈너가 5월 1일이었답니다. 사우디에서 이미 그 대표들이 와서 미국 대통령이 이제 그 장인 어른이 가기 전에 여러 가지 좀 장인이 가서 이 정도 일을 했다, 장사하고 왔다 하는 성과를 보여줘야 되잖아요. 해서 이제 백악관에서 이제 쭉 사우디아라비아 대표단과 만나서 장사를 하는 겁니다. 이 장사에는 무기 협상인데 쇼핑 리스트를 쫙 펼쳐놓고 비행기도 있고 배, 폭격기도 있는데 그 다음에 쫙 그 자레드 쿠슈너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주 우리가 그 세련된 그 레이더 시스템이 있는데 이 레이더 시스템이 탄도 미사일도 격추시킬 수 있습니다. 이게 사드죠. 그랬는데 좀 비싸네요. 저쪽에서 얘기를 했겠죠. 하니까 자레드 쿠슈너가 딱 거기서 백악관에서 전화를 들어서 락히드 마틴의 CEO에게 전화를 겁는 겁니다. 그 마릴린 그 헤이슨에게 전화를 걸어서 이거 여기 손님이 좀 비싸다고 하는데 좀 깎아줄 수 있나요? 게스트들이 옆에서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지켜보고 있는데 입 딱 벌리고. 왜냐하면 국제적으로 이런 일들은 별로 겪어보질 못했겠죠. 그래서 입을 딱 벌리고 있는데 저쪽에서 답변이 오기를 락히드 마틴의 CEO가 여자 CEO예요. 한번 보죠. 조절해 보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러고 원래 뭐 그 상식적으로라면 받을 값보다 더 비싸게 해서 깎아주고 기분 좋게 상대방 싸게 하고 사게 하고 이런 것 아니겠어요? 이게 트럼프 행정부에서 비공식 채널을 가동해서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데 전통적으로는 이렇게 무기 팔지 않죠. 무기를 팔 때는 국무부, 국방부, 국가안보국 이게 주로 하는 일인데 이것을 그 대통령의 사위가 이제 그 사우디 그 왕족과 함께 다 하는 겁니다. 인수 과정부터 친하게 그쪽과 지내려고 했고 그래서 여러 번 만났고 쿠슈너가 사우디 왕족을 해서 5월 1일에는 이런 것들을 이제 쭉 해내는 건데 미국이 무기 팔아서 버는 돈이 얼마예요? 한국과 계속 그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 적자라고 얘기하지만 거기에 무기를 한국이 얼마나 팔아주는 거 그리고 무조건 다 미국 거 사주잖아요. 유럽 것도 안 사고 그런 것은 또 계산에 안 들어가죠. 일반적인 무역에 하니까 미국이 그다지 손해보지 않을 거예요. 뭐 그렇게 생각하는 전문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10년 동안에 1,100억 달러 무기를 판다는 건데 오바마 시절에는 그 사우디아라비아의 무기를 1,150억 달러 조금 더 팔았어요. 이번보다. 이번에는 뭐 이게 끝이 아닐 수도 있지만 그런데 변한 게 있다면 이런 식으로 딜을 하지 않았고 사우디 정부가 트럼프 대통령 가족 멤버와 직접 딜한 것이 없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오바마 그 시절에는 굉장히 무기를 팔아도 정밀하게 팔아서 사우디가 예를 들어 예멘 민간인이 폭격당해서 학살할 수 있는 그런 무기는 팔지 않는 그런 걱정 안 하고 참 이거는 팔아도 되고 이거는 안 팔아도 되고 그런데 트럼프 행정부는 상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냥 뭐 다 판대요. 다 파는데 다만 이스라엘이 싫어하는 그 F-35 전투기 같은 것은 안 판다고. 이것은 또 이제 이란과 연관이 있어서 이런 것이 조금 달라서 결국은 트럼프 행정부는 장사에 조금 더 그 포커스를 맞추고 그래서 인권 문제도 전혀 여자 인권 이런 얘기 안 하고 오바마 시절에는 계속 이제 인권 문제 이런 얘기도 했고요. 대통령의 자문이 사위가 군 계약자에게 직접 전화를 거는 것이 정통적인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또 법 위반도 아니에요. 그리고 뭐 락히드에게 특별히 혜택 주는 것도 아니고 왜냐하면 락히드 마틴이 미사일 요격 시스템을 만드는 미국의 유일한 회사이기 때문에 뭔가 특혜를 주는 것도 아니고요. 다만 앞서 말씀드린 그런 것들이 지금 뭐 꼭 사우디아라비아만이 아니라 터키, 이집트, 중국, 필리핀과 다 인권 문제는 얘기하지 않는데 이게 다른 거죠.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뭐 다른 나라를 가르칠 필요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오바마와 그 전임자들은 미국의 민주주의 이상을 다른 나라에 퍼뜨린다 하는 것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뭐 정확하게는 다 이제 역사가 판단을 하겠지만 오바마 대통령도 중동 지역에 처음 방문할 때 리야드였고 2009년 6월 달이었고 이번에도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인데 아무튼 그 트럼프 대통령은 여러 가지로 이런 부분까지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복권으로 부자가 된 아버지의 아들이
이제 그 돈 때문에 아버지하고 스텝마더를 고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판사가 기각했거든요. 1억 100만 파운드 복권에 당첨이 됐는데 아버지가 이제 복권에 당첨됐으니까 아들에게 도와줄게 했답니다. 그리고 160만 파운드를 일단 줬대요. 그런데 그 아들이 뭐 2년 뒤가 되니까 돈을 다 썼고 뭐 집을 사고 또 뭐 본인만 쓴 게 아니라 옆에 사람들한테도 돈을 다 주고 했는데 아버지가 그것을 알고는 더 이상 안 주게 된 겁니다. 했더니 고소를 했죠. 판사가 낭비하는 아들에게는 돈을 안 줘도 된다. 그리고 물론 다른 사람에게도 돈을 좀 도와줬지만 돈을 나눠 쓰기도 했지만 그보다 당신의 앞가림부터 했어야 된다.